그 아이 제 딸이에요. 선생님이 아니었으면 그날 아이가 어떻게 됐을지 아직도 가슴이 철렁해요. 세상에, 그게 정말요? 그 아이가요? 전 그냥 도와준 건데, 아이가 혼자 울고 있으니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냥이라는 한순간이 저희 가족한텐 평생이에요. 저는 그날 이후 하루도 그 은혜를 잊은 적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저를 기억하신 거예요? 20년 전인데. 그 눈빛이요. 우리 아이를 바라보던 그 눈빛 평생 못 잊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온 거예요. 안녕하세요. 인생 사연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항상 나를 챙겨줬던 회사 구내식당 아주머니의 사연입니다. 앞선 상황에 이어질 이야기는 어떻게 전개될까요? 여러 가지 인생 이야기를 라디오처럼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정태수 씨는 매일 점심시간이 되면 마치 습관처럼 사무실에서 벗어나 지하 1층 구내식당으로 향했다. 사무실 특유의 건조하고 딱딱한 공기를 벗어나는 유일한 시간이자 하루 중 가장 편안하게 긴장을 풀 수 있는 짧은 휴식 같은 시간이었다. 그는 올해로 46, 어느덧 회사 생활만 20해를 넘기며 적당히 올라갈 만큼 올라간 중간 관리자였지만 나이 든 직원에겐 후배이고 젊은 직원에겐 선배로서 애매한 위치에 서 있는 처지였다. 반복되는 업무 책임의 무게, 그리고 보이지 않는 눈치 싸움 속에서 식사 시간은 말 그대로 숨 쉴 틈이었다. 그가 다니는 이 회사의 구내식당은 특별할 것 없는 공간이었다. 플라스틱 식판과 스테인리스 수저, 학교 급식과 다를 바 없는 반찬 구성, 그리고 항상 반복되는 식사 알림 방송. 하지만 그 속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사람이 있었다. 바로 구내식당 조리원인 박옥자 씨였다.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언제나 정갈한 복장에 붉은 앞치마를 두르고 머리엔 하얀 망을 씌운 채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있었다. 말수가 많은 편은 아니었지만 누가 인사를 하면 반드시 미소로 답했고 식판을 내밀 때면 늘 정성스럽게 음식을 담아줬다. 정태수 씨는 그 박옥자 씨로부터 유독 따뜻한 배려를 받고 있다는 것을 서서히 느끼기 시작했다. 반찬을 주는 손길이 남다르게 세심했고 다른 직원들에겐 2조각 주는 전을 자신에게는 꼭 3조각 주었으며 국을 떠줄 때면 여기 고기 많이 떠드릴게요. 라며 작은 목소리로 덧붙이곤 했다. 처음에는 그냥 나이가 지긋해 보여서 혹은 사무직 중간 관리자라 그런 배려를 해주는 줄 알았다. 어떤 날은 바쁘게 줄 서 있다가도 그를 보면 먼저 눈인사를 보내기도 했고 그가 식판을 받고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면 꼭 많이 드세요. 라는 인사로 되돌려줬다. 이런 작고 소박한 배려가 반복되면서 어느새 정태수 씨는 식사를 받으러 갈 때마다 박옥자 씨와 마주치는 순간을 은근히 기다리게 되었다. 바쁜 하루에 지친 몸을 이끌고 식당 문을 열 때 붐비는 직원들 사이에서도 자신을 기억하고 맞아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건 묘하게 위로가 되는 일이었다. 말없이 미소만 지어도 음식을 담아주는 손길 하나에도 나를 챙겨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감정이 배어 있었다.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참 따뜻한 분이네. 원래 저런 성격이신가 보다. 그는 그것을 특별한 인연이나 이유로 여기지 않았다. 박옥자 씨가 원래 그런 성품을 가진 정 많고 인심 좋은 어른이라 생각했을 뿐이었다.
그러나 정태수 씨는 알지 못했다. 자신이 매일 받아들던 그 밥 한 끼가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수십 년을 마음속에 품어온 감사와 인연의 표현이었다는 사실을. 그렇게 식판 위에 담긴 작지만 깊은 의미는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시작된 이야기였다. 그러던 어느 날 정태수 씨는 평소와 다름없이 정각 12시를 알리는 사내 방송이 나오자 자리에서 일어났다. 목에 걸린 사원증을 쥔 채 엘리베이터에 몸을 싣고 다른 직원들과 함께 무심한 표정으로 지하 1층 식당으로 향했다. 그날은 유난히 아침 회의가 길고 지루했던 터라 따뜻한 국물이 몹시 당기는 날이었다. 그는 늘 그렇듯 조용히 줄을 섰고 마침내 식판을 받아드는 차례가 되자 익숙한 얼굴, 박옥자 씨가 여느 때처럼 그를 바라보며 잔잔한 미소를 지었다. 아, 오늘은 된장찌개네. 정태수 씨는 식판을 내밀며 중얼거렸고 박옥자 씨는 조용히 웃으며 국을 한 국자 가득 떠 건네주었다. 다른 직원들과 다르게 국 속에 감자와 애호박, 두부가 푸짐하게 들어있는 것을 본 그는 속으로 다시 한번 그녀의 세심함에 고마움을 느꼈다. 그렇게 식판을 받으며 자연스럽게 지나치려는 찰나 평소보다 조금 더 긴 시선이 자신을 따라오는 것을 느꼈다. 그 순간이었다. 박옥자 씨가 망설임 가득한 얼굴로 마치 몇 번을 마음속에서 연습한 듯한 표정으로 정태수 씨를 불러 세웠다. 저 실례가 안 된다면요.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 톤 낮고 조금 떨려 있었다. 정태수 씨가 잠시 멈추어 그녀를 바라보자 그녀는 마주치던 시선을 피하듯 식판 쪽으로 시선을 떨구며 입을 열었다. 혹시 예전에 한 20년쯤 전쯤 은행 앞에서 울고 있던 아이 잃어버린 아이 찾아준 적 있으세요? 식판을 들고 있던 정태수 씨의 손이 순간 멈칫했다. 그의 표정엔 당황스러움과 당혹감,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낯선 긴장감이 번졌다. 질문은 너무 갑작스러웠고 그 내용은 너무 오래된 기억의 문을 두드렸다. 그는 단번에 대답하지 못하고 박옥자 씨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조심스레 그의 반응을 살피고 있었고 손에 들고 있던 국자마저 살짝 흔들리고 있었다. 정태수 씨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20년 전이라니 너무 오래전 이야기였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흐릿하게 남아있는 장면이 있었다. 퇴근길, 동네 은행 앞, 울고 있는 어린 여자아이. 아무도 나서지 않던 거리에서 자신이 아이를 달래어 근처 파출소까지 데려다줬던 기억. 그날 이후 다시는 그 아이를 본 적도 없었고 별다른 연락이 온 것도 아니었기에 그는 그 일을 금세 잊고 살아왔다. 하지만 지금 바로 앞에 서 있는 이 조리원이 그날의 일을 알고 있다? 그는 순간 자신이 지금 현실을 겪고 있는 게 맞는지 누군가의 장난인지 착각이 들 정도로 어안이 벙벙했다. 그리고 동시에 그 기억이 누군가의 인생 속에서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었다는 사실이 알 수 없는 무게로 그의 마음을 누르기 시작했다. 박옥자 씨는 여전히 떨리는 손으로 국자를 들고 있었고 식판을 든 채 멈춰선 정태수 씨 앞에서 더 이상의 말을 하지 못한 채 조심스레 눈빛으로만 확인을 구하고 있었다. 정태수 씨는 말없이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그 끄덕임은 아주 오래된 기억을 다시 꺼내는 수긍이었고 동시에 그가
무심코 지나쳐온 어떤 인연의 실마리를 잡는 순간이기도 했다. 사람들로 북적이는 점심시간 속 두 사람만이 시간에서 벗어나 고요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식판 위에서 피어나는 국물의 김이 그 조용한 순간을 더욱 포근하게 감쌌고 정태수 씨는 자신도 모르게 그 따뜻한 김 속에서 과거의 기억을 더듬기 시작했다. 갑작스러운 질문이었다. 은행 앞 울던 아이, 20년 전 박옥자 씨의 입에서 나온 그 짧은 문장들은 오래된 먼지 낀 기억 속에 파묻혀 있던 장면을 천천히 끄집어냈다. 정태수 씨는 식판을 든 채 한참을 멈춰 선 채로 그 말을 되뇌었다. 그의 눈동자는 잠시 초점을 잃은 듯 멍해졌고 복잡한 표정이 얼굴 위로 스쳐 지나갔다. 마음속 어딘가에서 분명 존재했던 기억이었다. 그는 단번에 대답하지 못하고 박옥자 씨의 떨리는 눈빛을 바라보며 숨을 고르듯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고개 끄덕임은 말이 필요 없는 무언의 대답이었다. 기억을 떠올린다는 것은 단지 사실을 상기하는 일이 아니라 그때의 감정과 상황, 냄새와 소리까지 다시 느끼는 일이었다. 20년 전 퇴근길, 어스름이 내리던 오후, 은행 앞에서 울고 있던 여자아이의 얼굴이 희미하게 떠올랐다.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아이, 사람들은 지나치기 바빴고 어른들조차 관심을 주지 않았다. 태수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아이에게 다가가 괜찮니? 하고 물었던 그 장면. 그리고 아이가 가늘게 울음을 터뜨리며 엄마, 라고 했던 그 순간의 떨림. 그는 그날 아이를 인근 파출소까지 데려다 주었고 경찰에게 인계한 후엔 특별한 이름도 주소도 알지 못한 채 돌아섰었다. 좋은 일은 했다 생각하면서도 그게 그저 잠깐 스쳐 지나가는 인연일 거라 여겼던 일이었다. 그는 무겁게 끄덕인 뒤 입술을 살짝 열었다. 기억납니다, 네.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순간 박옥자 씨의 얼굴에 감정이 물밀듯이 밀려들었다. 그녀는 평소처럼 정갈한 모습을 유지하려 했지만 고운 눈가에 눈물이 차오르는 걸 감추지 못했다. 그녀는 국자를 쥔 손을 잠시 멈추고 식판 앞에서 두 손을 가지런히 모았다. 그리고는 그동안 단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던 진심 어린 표정을 지으며 입을 열었다. 그 아이, 제 딸이에요. 말을 이어가던 그녀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고 눈시울이 점점 더 붉어졌다. 그날 선생님이 아이를 도와주지 않으셨다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지 지금도 생각하면 아찔해요. 아무도 다가오지 않던 그 거리에서 그렇게 따뜻하게 손을 내밀어 주신 분이 선생님이셨더라고요. 정태수 씨는 말을 잇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의 손에 들린 식판에서는 김이 천천히 피어오르고 있었고 식당 한편에서는 여전히 직원들이 식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 있었지만 두 사람 사이엔 다른 시간이 흐르고 있었다. 박옥자 씨는 이어 말했다. 제가 선생님을 처음 뵌 날 바로 알아봤어요. 그 눈빛이 그때 그분이셨다는 걸. 그녀는 말끝을 흐리며 다시 국자에 손을 얹었다. 하지만 눈가엔 여전히 감정이 가시지 않은 흔적이 남아 있었다. 마치 지금껏 마음속 깊이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꺼내놓은 안도감과 동시에 그 은혜의 무게를 다시 떠올리는 벅참이 교차하는 표정이었다. 정태수 씨는 아직도 믿기지 않는 듯한 얼굴로 그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자신이 했던 한순간의 선택이 누군가의 인생 전체에 이렇게 깊이 새겨졌다는 사실에 왠지 모르게 마음 한구석이 찡해졌다. 그날 그는 밥을 받기 위해 줄을 섰을 뿐이었지만 돌아온 것은 단순한 식판 하나가 아니라 20년 전 어느 날에 그가 심은 작은 씨앗이 이제야 피워낸 인연의 꽃이었다. 박옥자 씨는 다시 국자 손잡이를 가볍게 쥐었다 놓기를 반복하며 한동안 말없이 정태수 씨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동자엔 수많은 감정이 얽혀 있었고 얼굴은 담담한 듯 하면서도 떨림이 가득했다. 마침내 입술을 달싹이며 조용히 그러나 단단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다. 맞아요. 그 아이가 제 딸이에요. 그녀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 마치 그 말을 꺼낸 순간 지금껏 꽉 다물고 살아온 기억의 문이 열려버린 듯한 얼굴이었다. 그날 우리 아이는 정말 아찔한 하루를 보냈어요. 단 한순간의 실수로 제 손을 놓치고 혼자 길에 남겨졌죠. 은행 업무를 보고 나오니 아이가 사라졌고 저는 그날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거리를 헤매고 울부짖으며 찾았어요. 경찰서로 연락해보라는 말에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파출소에 달려갔고 거기서 조용히 앉아있던 우리 애를 마주했어요. 그때 경찰분이 말씀하셨죠. 한 남자분이 아이를 데려다주고 그냥 가셨다고. 성함도 연락처도 남기지 않고요. 그녀의 목소리는 흐느끼지 않았지만 말 한마디 한마디에 깊은 울림이 배어 있었다. 오히려 눈물보다 더 진한 감정이 묻어나왔다. 그 아이가 지금은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생활도 하고 있어요. 겉으론 아무 일 없는 듯 잘 자랐지만 그날의 일은 우리 가족 모두에게 잊지 못할 기억으로 남아 있어요. 특히 저한텐요. 정태수 씨는 식판을 든 채 여전히 그 자리에 멈춰 서 있었다. 눈앞에 서 있는 박옥자 씨의 말이 선명하게 들려오면서도 믿기지 않는 현실을 실감하느라 가슴이 묵직해졌다. 자신이 20년 전 우연히 도왔던 아이가 지금까지도 그 가족에게 이렇게 선명한 기억으로 남아있다는 것이 놀라웠고 한편으론 부끄럽기까지 했다. 그는 당시 단지 울고 있는 아이를 지나칠 수 없어 잠시 걸음을 멈췄을 뿐이었다. 그 후엔 이름도 모른 채 돌아섰고 누군가에게 그것이 은혜가 되리라곤 상상조차 하지 않았다. 저는 그날 이후 늘 마음에 비처럼 남아 있었어요. 고마움을 어떻게든 전하고 싶었죠. 그런데 그땐 아무 단서도 없었으니까요. 시간이 지나도 그 고마움이 옅어지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해가 갈수록 더 또렷하게 남았어요. 그래서인지 몇 해 전 이 회사에 조리원으로 일하게 됐을 때 선생님을 식당에서 처음 본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정말 그날 그 눈빛이었어요. 정태수 씨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가슴 속에도 무언가 뭉클한 것이 올라왔다. 나는 그 일을 잊고 있었는데 이분은 이렇게도 또렷하게 기억하고 계셨구나. 그녀의 말투는 원망도 과장도 없었다. 다만 평생을 품어온 진심 어린 감사를 담담하게 풀어내는 어머니의 마음, 어쩌면 그 이상이었다. 선생님께 꼭 한번 인사드리고 싶었어요. 정말 오래 기다렸거든요. 그녀는 고개를 들어 다시 정태수 씨를 바라보았다. 이전과는 다른
더 깊고 따뜻한 눈빛이었다. 식당 한편에선 직원들의 이야기 소리와 수저 부딪히는 소리가 뒤엉켜 들렸지만 두 사람 사이엔 마치 투명한 벽이 생긴 듯 고요하고 따뜻한 공기만이 감돌고 있었다. 그 순간 정태수 씨는 깨달았다. 자신이 아무 생각 없이 베풀었던 작은 선의가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통째로 뒤흔든 사건이자 그 후 수십 년 동안 마음에 품고 살아갈 만큼 큰 의미였다는 것을. 정태수 씨는 박옥자 씨의 말을 들으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고맙다는 말을 몇 번이고 반복하는 그녀의 목소리를 들으면서도 그의 머릿속엔 이미 20년 전의 한 장면이 선명하게 펼쳐지고 있었다. 당시 그는 갓 30을 넘긴 젊은 직장인이었고 회사를 옮긴 지 얼마 되지 않아 적응에 애를 먹던 시기였다. 하루하루가 긴장의 연속이었고 업무에서 실수라도 할까봐 늘 초조했던 그 무렵, 그날도 어김없이 바쁜 하루를 마치고 퇴근하던 중이었다. 해는 이미 저물고 거리엔 형광등 불빛과 자동차 헤드라이트가 번쩍였다. 지친 걸음으로 집 근처 은행 앞을 지나던 그는 인도 한쪽에 주저앉아 엉엉 울고 있는 여자아이를 발견했다. 겨우 5살쯤 되어 보였고 작은 몸은 하늘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으며 손에는 분홍색 인형 가방을 꼭 쥐고 있었다. 처음엔 그냥 지나치려 했다. 아이 혼자 있는 걸 보니 곧 부모가 오겠지. 하고 생각했다. 하지만 몇 걸음 가지 못하고 아이의 울음소리가 귀에 깊이 박혔다. 얇은 목소리로 엄마, 엄마. 를 되뇌는 그 소리는 단순한 떼쓰는 울음이 아니라 진짜 두려움과 불안이 섞인 절박한 울음이었다. 그는 한참을 망설이다 다시 발걸음을 돌려 아이에게 다가갔다. 괜찮니? 어디서 왔니? 엄마는?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지만 아이는 낯선 어른이 말을 거는 게 무서웠는지 몸을 움츠렸다. 정태수 씨는 급히 몸을 낮추고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다시 말을 걸었다. 아저씨가 도와줄게. 엄마가 많이 찾고 계실 거야. 그렇게 아이를 안심시키며 몇 분을 이야기하고 나서야 아이는 울음을 그치고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다. 그는 주변을 둘러봤지만 부모나 보호자라 보이는 사람은 없었다. 지나가는 몇몇 사람들은 아이와 그를 힐끔 쳐다보며 그냥 지나쳤고 일부는 불편한 표정을 지었다. 괜히 오해라도 살까 두려웠지만 아이를 그냥 둘 수는 없었다. 결국 그는 여자아이의 손을 잡고 근처 파출소로 향했다. 늦은 저녁 시간이라 거리엔 사람도 뜸했고 파출소까지 가는 길 내내 아이는 가만히 그의 손을 꼭 잡고 걸었다. 작고 따뜻한 손, 간헐적으로 들리는 훌쩍이는 숨소리, 그리고 말없이 따라오는 조그만 발걸음이 지금도 기억에 생생했다. 파출소에 도착한 후 그는 상황을 간단히 설명하고 아이를 경찰에게 맡겼다. 은행 앞에서 울고 있더라고요. 부모는 안 보이더라고요. 혹시 실종 접수된 아이인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한 그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판단해 이름도 남기지 않은 채 조용히 파출소를 나섰다. 혹시라도 아이의 부모가 오해하거나 귀찮은 일이 생기면 곤란할 것 같다는 생각도 있었다. 그저 잘 처리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발걸음을 돌렸고 이후로 다시 그 아이를 떠올릴 일은 거의 없었다.
하지만 그날의 기억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가끔 뉴스에서 아이를 잃어버린 가족 이야기가 나올 때면 문득 그 아이의 얼굴이 떠오르곤 했다. 그때 내가 그냥 지나쳤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번뜩 들면서 자신이 무심코 한 행동이 한 아이의 인생에 어떤 영향을 줬을지도 모른다는 묘한 감정이 스쳤다. 그저 작은 친절이었고 누군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 여겼지만 정태수 씨는 그 일이 누군가의 가족에게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은혜로 남았다는 사실을 지금에서야 비로소 깨닫고 있었다. 박옥자 씨는 말을 이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이후 저는 아이를 잃어버렸던 공포보다도 누군가가 그렇게 선뜻 손을 내밀어준 사실에 더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그게 저희 가족 모두에게 큰 위로였고 지금껏 살아오면서도 잊히지 않더라고요. 정태수 씨는 숨을 길게 내쉬었다. 평범했던 하루가 일상처럼 반복되던 식사 시간이 그렇게 20년 전의 기억과 맞닿으면서 깊은 울림을 주기 시작했다. 그는 이제야 알았다. 식판 위에 담기던 그 따뜻한 국 한 그릇이 단순한 배려가 아니라 오래도록 간직해온 마음의 표현이었다는 것을. 정태수 씨는 박옥자 씨의 이야기를 들으며 점점 숨이 깊어졌다. 식판 위에서 피어나는 김보다 그녀의 말 속에서 피어오르는 감정의 열기가 더 뜨겁게 느껴졌다. 눈앞의 아주머니가 단지 인심 좋은 조리원이 아니라 20년 전 자신이 스쳐간 한 장면을 지금까지 품고 살아온 사람이라는 사실에 그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묵직함을 느꼈다. 박옥자 씨는 그날 이후 딸을 잃어버렸던 순간의 공포보다 오히려 낯선 남자의 도움에 가슴이 벅차오르는 경험을 했다. 그때부터 그녀의 마음속에는 하나의 다짐이 생겼다고 했다. 언젠가는 어떻게든 그 은혜를 갚고 싶다는 것.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이름 하나 남기지 않고 아이를 지켜준 그 사람에게 언젠가는 고개 숙여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었다고. 시간은 그렇게 흘렀고 그녀 역시 딸을 키우며 하루하루 바쁘게 살아갔다. 조리사 자격증을 따고 학교 급식실과 식당을 전전하며 일하다 보면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도 모를 정도였다. 하지만 그녀는 늘 기억했다. 따뜻한 손길로 딸을 지켜준 남자의 얼굴과 눈빛을. 그 눈빛은 어느 날 문득 아주 낯익은 풍경 속에서 다시 나타났다. 몇 해 전 지인의 소개로 지금의 회사 구내식당에 면접을 보게 되었을 때였다. 낯선 회사 건물 로비에서 직원들의 퇴근 모습을 무심코 바라보던 그 순간 그녀는 그 얼굴을 다시 마주쳤다. 예전보다 머리가 조금 희끗해졌고 얼굴엔 세월이 묻어 있었지만 분명히 기억나는 눈빛이었다. 그날의 은인을 단번에 알아본 그녀는 머릿속이 하얘졌다. 설마 여기에 저분이 하고 생각하면서도 마음 한켠은 뜨겁게 뛰기 시작했다. 면접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 그녀는 마음을 굳혔다. 이 회사에서 일해야겠다고. 단순히 취업의 기회가 아니라 오랫동안 마음속에 품어온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기회였기에.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꿈인 줄 알았죠. 근데 그 눈빛이 그날 그 아이를 바라보던 그 따뜻한 눈빛이랑 똑같았어요. 그래서 바로 알 수 있었어요. 그녀는 말끝을 흐리며 식판 위에 고명을 살짝 더 얹었다. 그리고 덧붙였다. 사실은 이 부서로 자원해서 온 거예요. 원래는
다른 팀으로 배정됐었는데 사정을 말씀드리고 구내식당 쪽으로 옮겨달라고 했어요. 꼭 한 번은 선생님께 밥을 지어드리고 싶었거든요. 제 손으로요. 그게 제 평생의 소원이었어요. 그 말에 정태수 씨는 깊이 숨을 삼켰다. 지금껏 받아온 반찬 한 조각, 국 한 그릇에 담겨 있던 의미가 완전히 다르게 느껴졌다. 단순한 배려가 아니라 오랜 세월 간직해온 다짐과 진심이었고 그 진심은 밥보다 더 뜨거웠다. 박옥자 씨는 늘 조용히 묵묵히 식사를 준비했고 손님 하나하나를 소중히 대했지만 정태수 씨에게는 특별한 마음을 실어 식판을 내밀어 왔던 것이다. 그녀는 마치 아무 일 아닌 듯 다시 국자에 손을 올렸지만 두 손끝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고 눈가에는 아직 가시지 않은 여운이 어른거리고 있었다. 은혜라는 게요. 그녀는 마지막으로 작게 말했다. 그냥 감사하다고 말하는 걸로는 부족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제 방식대로 그 마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정태수 씨는 식판을 든 채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식판 위에는 된장국, 가지나물, 두부조림, 김치, 그리고 하얀 밥 한 공기가 담겨 있었지만 그날 그의 눈에는 그 음식들이 단순한 한 끼의 식사가 아니었다. 그것은 20년 전 무심히 지나갔던 하루의 장면이 지금까지 이어져 온 시간의 결과였고 누군가의 마음속에서 오랫동안 간직되고 지켜낸 진심의 증표였다. 그는 조심스럽게 식판을 들고 빈자리를 찾아 앉았다. 평소처럼 시끌벅적한 식당 안에서는 누군가는 스마트폰을 보며 식사를 하고 있었고 누군가는 동료와 농담을 주고받으며 웃고 있었다. 평범한 점심시간이었다. 하지만 정태수 씨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깊고 조용한 울림으로 차올라 있었다. 수저를 들기 전 그는 식판을 한참 바라보았다. 국물에 떠있는 애호박 조각, 두툼한 두부 위에 뿌려진 깨소금, 정갈하게 담긴 나물 반찬 하나하나가 마치 손편지처럼 느껴졌다. 그동안 그는 이 식판을 몇 번이고 받았고 수없이 감사합니다. 라는 인사를 건넸지만 이제 와서야 그 말의 무게가 너무나 가벼웠다는 걸 깨달았다. 식판 너머의 마음을 보지 못한 채 그는 그저 친절이라 생각했고 습관처럼 그 친절을 받아들이기만 했던 것이다. 그는 조용히 수저를 들었다. 국 한 숟가락을 떠 입안에 넣자 짭짤한 된장의 맛 뒤로 묘하게 코끝이 찡해졌다. 그 맛은 단지 음식의 맛이 아니라 따뜻한 손길과 오래된 기억, 그리고 묵묵히 살아낸 시간들이 어우러진 진심의 맛이었다. 박옥자 씨는 분명 바쁜 와중에도 다른 직원들에게도 반찬을 퍼주고 있었지만 그 모습조차도 이제는 다르게 보였다. 그 손길이 얼마나 조심스럽고도 진심 어린 마음으로 이어졌는지를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는 그날 밥을 천천히, 아주 천천히 먹었다. 씹을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먹먹해졌고 식판을 바라볼 때마다 마치 자신이 누군가의 인생 속 깊은 자리에 작은 발자국을 남겼다는 생각에 가슴이 뭉클했다. 그저 지나가는 하루였을 뿐인데. 그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며 고개를 들었다. 저 멀리 조리대 뒤편에서 여전히 식판을 정리하고 있는 박옥자 씨의 모습이 보였다. 그녀는 평소처럼 정숙하고 부지런한 손놀림으로 일을 하고 있었지만 정태수 씨는 이제 그 뒷모습 속에 담긴 수많은 날들의 기다림과 다짐,
그리고 품어온 이야기를 보게 되었다. 식사를 마친 그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식판을 반납하며 잠시 머뭇거리다 옆에 서 있던 박옥자 씨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여전히 담담하게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라고 물었다. 그는 그제야 비로소 제대로 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진심을 담아 말했다. 정말 잘 먹었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 한마디엔 20년 전 아이의 손을 붙잡던 순간부터 지금 이 자리까지 시간 너머를 잇는 고마움이 담겨 있었다. 식판 위에 담겼던 한 끼 식사는 이제 그에게 단순한 점심이 아니었다. 그것은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고 또 되돌아온 마음으로 채워진 세상에서 가장 푸짐한 감사였다. 그리고 그는 그 감사를 오래도록 기억하기로 마음먹었다. 따뜻한 밥 한 끼를 통해 시작된 인연은 그렇게 서로의 인생을 위로했고 조용한 식당 안엔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두 사람만의 깊은 울림이 남아 있었다. 때론 우리가 건넨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겐 평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작은 인연이 남긴 온기는 오랜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온기는 결국 또 다른 따뜻한 인연으로 이어지며 우리의 삶을 채워가는 게 아닐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더 많은 이야기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인생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하시어 함께 해주세요. 알람 설정을 하시면 새로 올라오는 사연들을 가장 빠르게 만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